시바지가 한 번에로 시바지로 불려간 선비의 딸.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집안의 대를 이어줄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 3대 독자 양반가의 마지막 희망. 불임으로 고통받는 본처를 위해 가난한 선비의 딸이 시바지가 되기로 결심한다. 하룻밤의 언약으로 시작된 관계. 하지만 시를 받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예상치 못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는데 조선시대 가장 아름답고 슬픈 사랑 이야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운명의 만남이 지금 시작됩니다. 한양에서 사흘거리, 충청도 어느 양반가. 3대 독자로 이어져 온 청주 한씨 가문의 한정우는 40이 넘도록 슬아에 자식이 없었다. 혼인한 지 20년 아내 윤씨 부인은 현숙하고 지혜로웠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평생의 한이었다. 한정우는 한 번도 아내를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내가 스스로를 자책할까봐 더욱 다정하게 대했다. 그러나 시간은 무정했다. 한정훈의 나이 42, 윤씨 부인의 나이 40. 이제는 정말로 자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나이가 되었다. 가문의 어른들은 소시를 드리라고 성하였고 심지어 윤씨 부인 스스로도 남편에게 간청했다. 서방님, 제발 젊은 여인을 들이시어 대를 이어주십시오. 그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어느 가을 저녁 사랑채에 한 남자가 찾아왔다. 가난한 선비 정몽주. 한때는 과거를 준비하던 재원이었으나 연이은 낙방과 아버지의 병환으로 집안이 기울어 이제는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에게는 23세 딸 은채가 있었다. 송구스럽지만 제 딸을 시바지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정몽주의 목소리는 떨렸다. 자신의 딸을 시바지로 내놓는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곡식은 떨어졌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무엇보다 딸아이가 굶주리는 모습을 더는 볼 수 없었다. 한정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정선비, 그 말씀은? 제 딸은 비록 가난한 집안의 자식이지만 글을 읽을 줄 알고 예의범절을 알며 건강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시를 받게 해주신다면 아이를 낳은 후에는 절대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아이만 이 집안에 남기고 떠나겠습니다. 그때 장지문 너머에서 윤씨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방님, 그 아이를 만나보시지요. 부인은 이미 결심한 듯했다. 대를 잇는 것, 그것이 양반가 여인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라고 여긴 것이다. 사흘 후 은채가 한씨 가문을 찾았다. 초라한 치마저고리 차림이었지만 맑은 눈빛과 단정한 몸가짐이 예사롭지 않았다. 윤씨 부인이 직접 그녀를 맞았다. 어서 오너라, 은채야. 내 이름은 윤씨다. 앞으로 잠시나마 우리 집안과 인연을 맺게 되었구나. 은채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부인마님 송구합니다. 제가 이런 처지로 이 댁을 찾게 되어. 아니다, 오히려 내가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이 집안의 대가 끊어질 뻔했단다. 윤씨 부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너는 우리 집안의 은인이 될 것이다. 그날 밤 은채에게 깨끗한 방과 한복이 주어졌다. 그리고 목욕재개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시바지의 의식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옷고름을 풀었다. 이것이 내 운명인가? 23 처녀의 가슴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이 집안을 살릴 수 있다는 묘한 사명감이 공존했다. 보름달이 떠오른 밤 별채에 촛불이 켜졌다. 은채는 새하얀 속옷 차림으로 이불 속에 누워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한 번도 남자의 손을 잡아본 적 없는 처녀가 이제 낯선 남자의 씨를 받아야 한다니.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은채는 숨을 죽였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한정훈이 들어섰다. 그 역시 편한 표정은 아니었다. 이것은 의무였다.
가문을 위한, 아내를 위한, 그리고 이 가난한 처자를 위한 의무.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은채 아가씨, 한정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두렵겠지요. 하지만 나는 그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요. 이것은 우리 둘의 약속이니까.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촛불에 비친 한정훈의 얼굴이 보였다. 40을 넘긴 나이지만 단정한 이목구비와 따뜻한 눈빛이 은채의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다. 적어도 무섭거나 거친 사람은 아니었다. 한정훈이 천천히 다가와 이불 곁에 앉았다. 손을 내밀어 보시오. 은채가 떨리는 손을 내밀자 한정훈은 그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차갑군요. 많이 떨고 있어. 그는 은채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따뜻하게 녹였다. 아가씨, 나는 20년 동안 한 여인만을 사랑했어. 오늘 밤 그대와 이렇게 인연을 맺지만 그것이 그대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오. 나는 그대를 존중하겠소. 그 말에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시바지로 팔려온 자신을 이렇게 귀하게 대해주다니. 한정우는 천천히 은채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은채의 몸이 굳어졌다. 긴장을 푸시오. 한정훈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은채의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긴장을 풀어주었다. 촛불이 흔들렸다. 한정훈은 은채의 하얀 저고리 고름을 천천히 풀었다. 처음 드러나는 여인의 살결 백옥 같은 어깨가 드러나자 한정훈은 잠시 숨을 멈췄다. 아름다웠다. 은채는 부끄러움에 눈을 질끈 감았다. 한정훈의 손길은 놀라울 만큼 부드러웠다.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다. 저고리가 벗겨지고 치마 고름이 풀렸다. 은채는 온몸이 드러나는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아가씨, 눈을 떠보시오. 은채가 천천히 눈을 뜨자 한정훈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다. 두렵소?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다 하지만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한정훈도 천천히 옷을 벗었다. 은채는 부끄러워 고개를 돌렸지만 남자의 몸이 시야에 들어왔다. 넓은 어깨와 탄탄한 가슴. 그리고 은채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곳이 보였다. 한정훈이 은채를 품에 안았다. 처음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 은채의 부드러운 가슴이 한정훈의 단단한 가슴에 닿았다.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둘 다 떨리고 있었다. 은채 아가씨 이제 시작하겠소. 한정훈은 천천히 은채를 이불 위에 눕혔다. 그리고 그녀의 다리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은채는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한정훈의 손이 은채의 가장 은밀한 곳을 더듬었다. 여기를 조금 풀어야 하오.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그곳을 어루만졌다. 은채는 낯선 감각에 몸을 떨었다. 작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조금만 참으시오. 한정우는 계속해서 그곳을 자극했다. 은채의 몸에서 촉촉한 액체가 나오기 시작했다. 좋도 이제 조금 편하실 것이오. 한정우는 천천히 자신의 것을 은채의 입구에 대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밀어넣기 시작했다. 아파요. 은채가 비명을 질렀다. 한정우는 멈췄다. 조금만 참으시오. 그는 은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움직였다. 눈물이 은채의 뺨을 타고 흘렀다.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한정훈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이 그녀를 위로했다.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완전히 들어갔을 때 한정훈은 잠시 멈췄다. 그는 천천히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고통뿐이었지만 점차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다. 아픔 속에 묘한 쾌감이 섞여 있었다. 은채가 작게 신음했다.
한정우는 그 소리에 더욱 부드럽게 움직였다. 괜찮소? 그의 배려는 끝이 없었다. 한참 후 한정훈이 깊은 곳에 뜨거운 것을 쏟아냈다. 그가 낮게 신음하며 은채를 꼭 안았다. 은채는 따뜻한 것이 자신의 몸속으로 퍼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한정우는 은채를 품에 안고 있었다. 고생했소. 은채 아가씨 그대는 참으로 용감하오. 은채는 그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석 달이 흘렀다. 은채는 한시 댁의 작은 별채에 머물며 조용히 지냈다. 윤씨 부인은 그녀를 친딸처럼 돌보았다. 좋은 음식을 챙겨주고 따뜻한 옷을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은채의 안부를 물었다. 한정우는 가끔 은채를 찾았다. 처음에는 그저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점차 그 횟수가 늘어났다.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산책하고 때로는 그저 곁에 앉아 있기도 했다. 어느 날 아침 은채가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다. 윤씨 부인이 급히 의원을 불렀다. 의원이 맥을 짚더니 환하게 웃었다. 태기가 있습니다. 석 달은 되었군요. 그 소식에 한시 댁은 들썩였다. 한정우는 조상의 사당에 절을 올렸고 윤씨 부인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은채야 정말 고맙구나. 부인은 은채를 꼭 안아주었다. 하지만 은채의 마음은 복잡했다. 아이를 가졌다는 기쁨도 잠시, 약속을 떠올렸다. 아이를 낳으면 나는 이 집을 떠나야 한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집이, 이 사람들이 소중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한정훈 그는 틈만 나면 은채를 찾아왔다. 몸은 괜찮소? 불편한 곳은 없소? 그의 눈빛에는 책임감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어느 봄날 저녁 정원을 거닐던 두 사람. 은채의 배가 제법 불러와 있었다. 복숭아꽃이 만발한 길을 걸으며 한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가 움직이요? 네, 어른 요즘은 자주 움직입니다. 은채가 수줍게 대답했다. 뱃속에서 아이가. 발로 차는 느낌이 신기하면서도 신비로웠다. 손을 대봐도 되겠소? 한정훈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은채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한정훈이 조심스럽게 은채의 불러온 배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아이가 발로 찼다. 움직였소. 한정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40평생 처음 느껴보는 생명의 움직임. 그는 감격에 겨워 눈물까지 글썽였다. 정말 신기하오. 여기 내 아이가 자라고 있구려. 한정훈의 손이 은채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손길이 너무도 다정해서 은채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른, 은채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저는 이 아이를 낳으면 떠나야 합니다. 한정훈의 손이 멈췄다. 그것이 약속이었지.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은채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떠나고 싶지 않다고, 이 집에, 이 사람 곁에 머물고 싶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시바지일 뿐이었다. 한정우는 은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마음을 읽었다. 그도 은채가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언제부턴가 그녀가 그리워졌고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다. 은채 아가씨, 한정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어른 안 됩니다. 은채가 손을 빼려 했다. 저는 시바디일 뿐입니다. 부인마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대를 잊을 수 없어. 한정훈이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처음에는 그저 의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그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어.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른, 저도 어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 됩니다. 저는 부인마님의 은혜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가장 슬픈 사랑이었다. 그날 밤 한정우는 사랑채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채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배를 쓰다듬을 때 느껴진 그녀의 따뜻함, 수줍어하던 얼굴, 그리고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 이건 단순한 책임감이 아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윤 씨 부인도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남편의 눈빛이 변한 것을, 은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을. 처음에는 질투가 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는 생기지 않았다. 부인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자신은 남편에게 아이를 주지 못했다. 여인으로서의 기쁨도 제대로 주지 못했다. 병약한 몸으로 남편을 오히려 걱정만 끼쳤다. 하지만 은채는 달랐다. 그녀는 젊고 건강했으며 아이를 가졌고 무엇보다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다. 저 아이는 착하다. 서방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윤 씨 부인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서방님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마지막 선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느 날 저녁 윤 씨 부인이 은채를 불렀다. 은채야, 너 우리 서방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채는 당황했다. 부인마님 그건 솔직하게 말해보렴. 나는 화내지 않을 것이다. 부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죄송합니다. 부인마님 저는 그저 씨를 받으러 온 천한 몸인데 감히 어른을 향해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마음을 절대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약속대로 떠나겠습니다. 윤 씨 부인이 은채의 손을 잡았다. 어리석은 아이, 사랑은 죄가 아니란다. 내가 우리 서방님을 진심으로 아낀다면 그것은 오히려 다행이지. 부인마님, 나는 이제 늙었다.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서방님께 여인으로서의 기쁨을 드릴 수도 없어. 하지만 너는 젊고 아이를 가졌으며 서방님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단다. 부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말거라. 사랑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두 여인은 그날 밤 서로를 껴안고 함께 울었다. 한 남자를 사랑하는 두 여인의 묘하면서도 아름다운 연대감이었다. 여름이 무르익을 무렵 은채의 배는 더욱 불러왔다. 의원은 가을이 오기 전에 아이를 낳을 것이라 했다. 그 말은 은채가 이 집을 떠날 날이 다가온다는 의미였다. 한정우는 날이 갈수록 초조해졌다. 처음에는 단순히 대를 잇기 위한 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은채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가 배를 쓰다듬는 모습, 모든 것이 소중했다. 특히 그날 밤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다. 은채의 부드러운 살결, 그녀가 내뱉던 가느다란 신음, 서로의 체온이 섞이던 그 순간들. 한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은채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욕망이 아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리웠다. 어느 날 밤 한정우는 참지 못하고 은채의 방을 찾았다. 은채 아가씨, 깨어 있소? 은채가 문을 열었다. 얇은 여름 적삼 차림이었다. 배가 불러 옷 사이로 드러나는 살결이 더욱 풍만해 보였다. 한정우는 숨이 막혔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아니, 아이를 품고 있어서 더욱 신비로워 보였다. 어른, 이 밤에 웬일이십니까? 은채의 목소리도 떨렸다. 그녀 역시 한정훈을 보자 가슴이 뛰었다. 그대와 이야기하고 싶었소. 한정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대를 보고 싶었소. 그대가 그리웠소. 은채의 가슴이 요동쳤다. 어른, 그런 말씀은 나는 알고 있어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그대는 씨바지로 왔고 아이를 낳으면 떠나야 한다는 것을. 한정훈이 한 걸음 다가섰다. 은채의 여린 체향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그대가 떠나는 것을 원치 않소.
그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소? 어른,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매일 밤 어른을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따뜻했던 손길이, 부드러웠던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한정훈이 은채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작고 따뜻했다. 은채 나도 그렇소. 매일 밤 그대를 떠올렸소. 그대의 부드러운 살결, 그대가 내 품에 안겼을 때의 느낌, 그대의 숨소리까지도. 은채는 얼굴이 빨개졌다. 어른,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할 것 없소.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지 않소? 한정훈이 은채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다. 불러온 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했지만 그녀를 품에 안으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은채도 한정훈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어른, 저는 천한 것이 어찌 감히. 천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한정훈이 은채의 턱을 들어 올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대는 이 집안의 은인이고 내 아이의 어미이며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오. 은채는 그 말에 온몸이 떨렸다. 한정훈의 입술이 천천히 다가왔다. 은채는 눈을 감았다. 두 사람의 입술이 포개졌다. 부드럽고 달콤한 입맞춤. 첫날 밤에 그것과는 달랐다. 이것은 사랑의 입맞춤이었다. 입맞춤이 깊어졌다. 한정훈의 혀가 은채의 입술을 더듬었고 은채는 수줍게 입을 열어주었다. 서로의 혀가 얽히며 달콤한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은채는 작은 신음을 흘렸다. 한정훈이 은채를 조심스럽게 이불 위에 눕혔다. 배는 괜찮겠소? 아프지 않소? 그의 배려에 은채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어른, 저는 어른을 원합니다. 한정훈의 손이 은채의 적삼고름을 풀었다. 배가 불러 더욱 풍만해진 가슴이 드러났다. 한정훈은 숨을 죽이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았다. 은채, 그대는 정말 아름답소. 그의 손이 은채의 가슴을 감싸쥐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 은채가 몸을 떨며 신음했다. 아. 한정훈은 천천히 그녀의 몸을 어루만졌다. 배를 피해 조심스럽게 하지만 애정 어린 손길로. 그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소. 천천히 하겠소. 한정훈이 속삭였다. 그는 은채의 옷을 천천히 벗겼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몸. 불러온 배, 풍만해진 가슴, 그리고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다. 한정훈도 옷을 벗었다. 두 사람의 살결이 닿았다. 은채, 나는 그대를 사랑하오. 그가 속삭이며 천천히 그녀와 하나가 되었다. 배 때문에 자세를 조심해야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애틋하게 느껴졌다. 아, 좋습니다. 은채가 신음했다. 한정훈은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였다. 첫날 밤의 급박함은 없었다. 이제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은채, 나의 사랑, 나의 여인. 한정훈이 속삭였다. 은채는 그를 꼭 안았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다. 가을이 오고 은채의 산딸이 가까워졌다. 한시댁은 출산 준비로 분주했다. 산파를 미리 불러놓고 깨끗한 천과 따뜻한 물을 준비했다. 윤씨 부인은 직접 아기 옷을 지으며 기다렸다. 하지만 부인의 얼굴은 날로 수척해졌다. 기침도 잦아졌고 가끔 피를 토하기도 했다. 한정훈은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폐병이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어느 날 새벽 은채에게 진통이 왔다. 어른아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은채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한정훈은 급히 산파를 불렀고 윤씨 부인이 병든 몸을 이끌고 은채의 손을 잡아주었다. 은채야, 힘내거라. 조금만 참으면 된다.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다. 자신이 낳지 못한 아이를
이 젊은 여인이 대신 낳아주고 있었다. 진통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은채는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아파요. 그녀가 신음했다. 한정우는 밖에서 안절부절 못했다. 사랑하는 여인이 고통받는 소리를 듣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조금만 더 힘을 주세요. 산파가 외쳤다. 은채는 있는 힘을 다해 힘을 주었다. 그녀의 하체에서 뜨거운 것이 빠져나가는 느낌. 그리고 드디어 으앙!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장한 사내아이입니다. 산파의 외침에 한정우는 무릎을 꿇고 하늘에 감사했다. 윤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다. 은채는 기진맥진했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는 건강했다. 한정우는 아이에게 준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은채는 젖을 물리며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가 자신의 젖꼭지를 빨 때마다 이상한 쾌감이 느껴졌다. 모성애와 함께 여성으로서의 희열도 느껴졌다. 하지만 그날 밤 윤씨 부인이 갑자기 쓰러졌다. 오랜 병환이 악화된 것이었다. 의원이 급히 불려왔지만 고개를 저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병을 알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정우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망연자실했다. 부인, 어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소? 윤씨 부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서방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은채가 아기를 안고 달려왔다. 부인마님, 윤씨 부인은 은채의 손을 잡았다. 은채야 들으렴. 사실은 내가 너를 이 집으로 부른 것이란다. 네. 은채는 놀라서 물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병을 앓고 있었다. 그리고 알았지.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서방님을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어. 그래서 정선비를 찾아가 부탁했단다. 너를 시바디로 보내달라고. 부인이 기침을 했다. 너는 내가 직접 골랐단다. 착하고 아름다우며 서방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한정훈과 은채는 모두 충격을 받았다. 부인, 처음에는 정말로 시바디로만 생각했어. 하지만 너를 보면서 알게 되었지. 너는 단순히 시바디가 아니라 서방님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너희 둘이 사랑하게 되도록 조금씩 길을 만들어 주었단다. 윤씨 부인은 힘겹게 숨을 쉬었다. 은채야, 너는 서방님과 그날 밤을 보낸 후 달라졌지? 여자로서의 기쁨도 알게 되었고. 은채는 얼굴이 빨개졌다. 부인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서방님께 그런 기쁨을 드린 적이 없단다. 몸이 약해서 부부의 정을 나눌 때마다 고통스러웠지. 하지만 너는 다르구나. 너는 서방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꼈지. 은채는 눈물을 흘렸다. 부인마님 송구합니다. 송구할 것 없다. 오히려 고맙구나. 부인은 한정훈을 바라보았다. 서방님, 은채를 정실로 삼아 주십시오. 더 이상 소실로 두지 마시고 떳떳한 아내로 맞이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녀와 행복하게 사십시오. 밤마다 서로를 사랑하고 더 많은 아이를 낳으시고. 부인, 그런 말씀은 한정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것이 내 마지막 부탁입니다. 나는 서방님께 여인으로서의 즐거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녀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것이 나를 위한 길입니다. 윤씨 부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평화로웠다. 한정훈은 아내의 손을 잡고 통곡했다. 은채도 함께 울었다. 1년이 흘렀다. 준영이는 건강하게 자라 이제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은채는 윤씨 부인의 유언대로 정실이 되어 집안을 잘 꾸렸다. 하인들을 자상하게 대하고 심여살이를 정성스럽게 지내며 한정훈을 내조했다. 한정훈은 은채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다. 특히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마음껏 표현했다.
윤 씨 부인의 축복을 받은 사랑이었기에 더 이상 죄책감도 없었다. 어느 봄밤 한정훈이 은채를 품에 안았다. 은채, 오늘 밤도 그대와 함께하고 싶소. 그의 손이 은채의 저고리 안으로 들어갔다. 은채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1년 전보다 더 성숙해진 그녀의 몸. 아이를 낳아 더욱 여성스러워진 가슴과 엉덩이. 한정우는 그 모든 것을 사랑했다. 은채, 그대는 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지는구려. 은채가 수줍게 미소 지었다. 한정훈의 손이 그녀의 가슴을 어루만졌다. 아직도 젖이 조금 나오는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비비자 은채가 작게 신음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정직했다. 한정훈의 애무에 반응하며 점점 뜨거워졌다. 한정훈의 손이 아래로 내려갔다. 은채의 가장 은밀한 곳. 이미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한정훈이 웃으며 손가락을 그녀 안으로 넣었다. 은채는 허리를 떨며 신음했다. 한정훈은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며 그녀를 달궜다. 은채의 몸이 점점 뜨거워졌다. 그녀의 손이 한정훈의 아래를 더듬었다. 한정훈의 남성이 단단하게 서 있었다. 그대 때문이오. 한정훈이 속삭였다. 그대만 보면 이렇게 되어버리지. 은채가 부끄럽지만 대담하게 그것을 쥐었다. 그럼 제가 어른을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몸을 낮췄다.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내의 도리라고. 은채가 수줍게 말했다. 그리고 천천히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한정훈을 입으로 애무했다. 그는 은채를 이불 위에 눕히고 그녀 위로 몸을 포겠다. 천천히 하지만 깊숙이 그녀와 하나가 되었다. 한정훈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채, 나의 아내, 나의 사랑. 그가 속삭이며 그녀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은채는 그를 꼭 안았다. 한참을 움직인 후 은채가 먼저 절정에 이르렀다. 어른 아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녀의 몸이 경련하며 한정훈을 조였다. 그 자극에 한정훈도 마침내 깊은 곳에 자신을 쏟아부었다. 두 사람은 땀에 젖은 채 서로를 안고 누웠다. 그리고 정말로 석 달 후 은채는 다시 임신 소식을 전했다. 이번에는 딸이 태어났다. 한정훈은 딸에게 수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어느 날 은채의 아버지 정몽주가 찾아왔다. 딸이 정실 부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없어 직접 온 것이었다. 한정훈은 정몽주를 정중하게 맞이했다. 장인 어른,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정몽주는 눈물을 흘렸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했다. 한정훈은 은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은채, 그대를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오. 밤이 깊어갔다. 은채는 두 아이를 재운 후 한정훈의 품에 안겼다. 어른, 오늘 밤도. 그녀가 수줍게 속삭였다. 한정훈은 은채를 꼭 안았다. 물론이오. 그날 밤도 두 사람은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 시바디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이 되었다. 조선시대 대를 잇기 위해 시작된 시바지의 풍습. 그 안에는 많은 슬픔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의무로 시작된 인연이 진정한 사랑으로 꽃피기도 했습니다. 은채는 시바지로 들어왔지만 한정훈의 진심 어린 배려와 윤씨 부인의 너그러움 속에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기도 하니까요. 오늘도 스르륵 잠드는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